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과목을 듣는 분도 오셨고 또 바깥에서 필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도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릴 겸 이 사회적 경제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고요. 또 중국에서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조재석 교수님은 저하고 몇 년 전에 인연이 되어서 제가 사회적 경제 제가 도청과 시청에서 사회적 경제 과장을 할 때 그때 업무상 배웠었습니다. 그럴 때 책을 본인이 쓰신 책을 저에게 한 권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한번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인연을 가졌고요. 서울에서 활동을 하십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구에 있는 한의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객원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중앙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사회적 경제가 고용부 관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그런데 그것을 경제적인 영역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작업을 중앙부처에서 그 작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용역을 맡아서 주관을 하셨던 우리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실감 있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K쿱이라고 하는 저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11시 가까이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우리 교수님도 서울서 오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와 함성을 한번 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선이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에 서는 정의다. 정의는 특정한 사물을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부터 23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기억해내고 용서하고 묻어야 하는 망각의 강이 흐른다. 피 맺힌 역사가 다시 엉기지 않도록 뒤엉킨 역사의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경제학자의 과업이다. 사회적 경제 교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이다. 더 나은 세상,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저는 그동안 이러한 책들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중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교재를 총괄 집필하기도 했고 응답하라 사회적 경제는 3년 전에 출간했는데 38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사회적 경제 선진 대한민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대충 이런 책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중고등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같이 집필했던 사람은 약 한 13명 정도가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가 썼습니다. 네. 잘 못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응답하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출간한 선진 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실은 응답하라 사회적 경제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 문제, 사회적 경제의 경제학적 토양,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과 가치 창출, 그리고 선진 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이 그림,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회적 경제를 2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역사 99% 동안 99%는 가난했고 굶주렸다. 두려움에 떨었고 어리석었으며 질병에 시달렸고 못생겼다. 마치 시간이 정지해 있는 듯 인간의 삶은 언제나 제자리였다. 그러나 지난 200여 년 동안 부가 쌓이고 인간은 똑똑해졌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해졌고 외모는 준수해졌다. 지구촌 경제는 250년 전보다 250배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각 국가의 황금기보다 소비 가능 액수는 대부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늘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는 현재의 세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더 나빠질 수 있으며 보다 더 나은 세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실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가 뭘까요? 경제. 경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소비,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제라고 합니다.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의 근원지가 경제입니다. 경제학의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까지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과학적 분석으로만 경제학을 분석했습니다. 재화와 용역 또는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를 분석하는 과정이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학의 반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사실은 규범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분석으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물이 이렇다, 물건이 이렇다, 제품이 이렇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학의 과학적 분석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것이 과학적 분석입니다. 규범적 분석은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50년 동안 자본주의는 사물이 어떻다만 이야기하고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경제의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이 모두 필요하고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경제 행위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규범의 실천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하지만 어떤 제품과 서비스, 그것을 상품이라고 하죠. 그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으로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품이, 그 제품이 나한테 어떻게 유용한지를 꼭 효용으로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온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데 얼마 줄지 아무런 관계없이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것이 규범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효율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적 경제의 대두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상업자본, 산업자본, 독점자본, 수정자본 또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21세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또 21세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계화, 자동화, 그 다음에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 단순히 그것으로 전개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 평등, 이러한 사상들이 팽배해지고 또 대량 생산 또는 자동화, 공업의 산업혁명 이런 걸로 해서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경제 구조에서 가장 성공한 형태입니다. 막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서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봉건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많은 사회주의 사회는 뭐 어떻든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이전의 사회보다 사회 운영 체제보다 가장 성공한 형태가 자본주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돈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 체제입니다. 돈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 운영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현실이고 공산주의는 이상이며 사회주의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반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공산주의는 망했잖아. 사회주의도 망했잖아. 사실은 칼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는 아니었고 사회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특히 중국이나 소련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망했거나 공산주의가 영원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픈된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망했으니까 자본주의가 이긴 거 아니야? 그건 적어도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사상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이념의 옷을 입고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변화해 왔다. 사회사상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이념의 옷을 입고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변화해 왔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면 우리 투쟁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혁명도 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지, 자본주의가 마치 모든 사회를 종결시킨 것 마냥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하지 말자.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또 다른 사회가 올 가능성도 있다. 역사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야 현재 자본주의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이념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세상, 너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근데 이 사진을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무슨 타가소 또는 뭐 유치원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18세기 초 아니 19세기 초 노동자들의 사진입니다. 한 4, 5세도 보이고요. 한 4, 50대도 보입니다. 방적공장 노동자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19세기 아동노동의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이 대부분이 30%에서 40%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5, 6, 7세였고요. 하루에 대부분이 15시간 정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토요일도 없었고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나 또는 막 욕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때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자본가들 또는 기업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19세기 초에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쉬게 해줬어요. 한두 시간,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일요일 다 쉬고 그 다음에 토요일도 쉬고 이랬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석탄 채광 방식입니다. 이렇게 굴을 작게 판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크게 파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노동하게 하면 되니까 이랬습니다. 1차, 2차,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공유경제, 드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공정한 경제를 만들지 못하거나 그 4차 산업혁명에 발달될 문명을 우리가 공유할 수 없거나 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오나 마나입니다.
자본주의는 다수의 약자, 소수의 부자라고 하는 계급사회를 고착화시켰습니다. 250년간.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먹을 것을 얻는 과정은 언제나 어느 때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히 1979년부터 지난 40몇 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화 정책이 세계 정책을 유도했는데요. 그들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었습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업자를 증가시켰습니다. 기업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커졌으나 반대로 복지 예산을 줄여 복지국가를 해체했습니다. 제 스승이신 김수행 교수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가 신자유주의다라고 비평하셨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결과 이렇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하락했고 사회 양극화로 중산층은 파괴되었으며 불평등은 심화되고 복지제도는 축소되었습니다. 노동력 감축, 생산체제 구조조정, 산업예비군의 증가, 노동 착취율 상승,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입니다. 인간 삶을 시장이 규제하는 자본가를 위한 아이디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낙수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좀 풀어야 그 다음 사람도 먹고 살고 그 다음도 먹고 살고 그 다음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주면 내려올 수 있는 물이 많아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면 물 저장 창고를 계속 키워요. 그 물이 흐를만 하면 다시 키우고 흐를만 하면 다시 키워서 부의 편중화가 가속되었던 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였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을, 이런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당연히 기업인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들이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야의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사회 평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가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가계소득 성장률을 우리나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부터 1997년까지는 가계소득이 8% 성장을 할 때 국민 총소득도 8%, 그 다음에 기업소득도 8% 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내 주머니에 부가 쌓인 것만큼 국가의 돈도 쌓이고 기업의 돈도 쌓였으니 누구 하나 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가계소득이 1.7% 성장을 할 때 기업 총소득은 2.8%, 기업소득은 18.6%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만, 다른 나라도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랬어요. 이탈리아,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오히려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올라갔다, 상회했다. 우리나라만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전, 30년 전의 주머니와 지금의 주머니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경제가 망하는 거야.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하고, 회사의 노동시간이 평균 얼마있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세계 10위의 기업,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 1위 기업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고 1년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공 1순위에 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왜?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그래? 무슨 꿈이야? 재벌 2세가 꿈이에요. 에? 뭐라고?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 제가 재벌 2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는 구조의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의 재력이 내 성공에 가장 영향이 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애들한테 원망 듣지 않게. 그래서 돈을 요새 잘 법니다. 요새 제가 그전에는 못 벌었는데. 수저계급론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4가지의 수저를 다 가져봤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도 벌어봤고 정말로 사회적 경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10년 전에 15년 전에 사회적 경제 갖고 씨름을 할 때 쌀값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공부할 때 친구들이 저보면 미친놈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빨갱이 왔다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은 은수저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절대 빈곤의 시대부터 상대적 빈곤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화 이전에는 앞정을 세워놓은 것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살았으니 불평등 또한 느끼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이 없는 세상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절대적 빈곤 못지않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는 반성하지 않는다. 물이 더러워지면 생수를 팔고 공기가 더러워지면 공기청정기를 팔면 그만이다. 행복이 돈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쫓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은 욕망분에 가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진 것을 계속 더 많이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욕망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사회적 경제 갖고 씨름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욕망을 줄였습니다. 이번 달에 먹을 쌀만 있으면 나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욕망을 줄이니까 조금 살겠더라고요. 고통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가진 것을 많이 가지려고 끝없이 하다 보면 자본주의의 천병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욕망을 줄이자. 그러면 어쩌면 행복이 내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는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살고 있다. 제가 요즘 한참 트럼프를 빠져서 트럼프 책을 여러 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이 책 되게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트럼프는 그래요. 누구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는 소송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저는 만난 적은 없지만 트럼프에 관련된 행동 또는 글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개망나니가 트럼프구나. 문제는 그러한 개망나니를 미국이 대통령으로 뽑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의 표상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발전과 자원 고갈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선진국 글로벌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이 사회화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모두 짐으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어떤 문제? 빈부격차, 저성장, 고령화, 그다음에 고용불안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문명화된 야만이라는 비판을 들었는데 그것을 도덕성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와 환경 문제입니다. 대충 아시죠? 피폐해진 개인과 공동체와 자본주의에 그리고 불타는 지구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폐해진 자본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 말의 정몽주와 누구죠? 정도전입니다. 정몽주는 이빨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 고쳐 쓰자라고 생각하는 게 정몽주예요. 그런데 정도전은 이빨에 문제가 있으면 확 뽑고 새로 넣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모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그냥 자체 내에서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 문제에 근원이 있다면 확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자유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야,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 써보자 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야,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니까 확 빼버리자라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우리는 후손에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의 경제학적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은 원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시대를 이끄는 철학과 사상, 그를 시켜주는 정치학, 토대를 제공해주는 경제학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분배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위대한 정치 사상가, 경제학자 4명을 이야기하라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4명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아담 스미스, 두 번째는 칼 마르크스, 세 번째는 케인즈, 그 다음에 슈페터입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적 도덕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적 도덕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인간은 이기심의 동물이지만 마음속에는 남을 생각하는 배려와 연민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조차도 공공의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짧은 글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아담 스미스와 저랑 같은 것은 제가 6월 5일생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여러분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책의 출간일이 7월 17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다 맞췄습니다. 네, 그냥 맞힌 건 아니고,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네.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케인즈, 슈페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경제, 경제학적 토양을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담 스미스는 사유재산을 옹호했고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했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경제, 배려의 경제가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칼 마르크스 하면 머리에 뿔이 한 100개쯤 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경제학자입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과학적으로 규범적으로 분석했던 사람이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는 19세기 초 18세기 후반 자본주의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시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 다음에 투쟁으로, 혁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계급과 계층의 완화, 소생산자들의 협동에 의한 사회가 미래 사회의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의 사회, 소생산자들의 연합에 의한 사회, 그 사회가
미래 사회의 모델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입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세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25%, 3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가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있는 거다라고 전환시킨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때 당시까지는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다 팔렸어요. 그런데 이 대공황이 오면서 물건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살 수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유효수요 창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기간 산업을 막 늘리고 강제적으로 고용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유효수요 창출?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생산에서 소비로 전환시켰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복지국가의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현 정부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투자의 사회화.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좀 넉넉해야지 소비를 하지.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야 시장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제도에 큰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국가들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슈페터인데요.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생산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야.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슈페터입니다. 그런데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먼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회가 와야 돼. 이 사회에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슈페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지 않았을 좀 이상한 사람, 196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적 사회, 우리 사회는 다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원적 국가 발전 모델로 경제 정책을 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가 필요해. 사회적 경제도 필요해. 생태 경제도 필요해. 그 다음에 국가의 공적 경제도 필요하다고. 왜 시장 경제만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원적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했던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경제에 토양을 제공했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회가 이용하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사회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사상을 제공하는 엄청난 공을 세운 경제학자이다. 마르크스는 나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을 합치시키는 삶의 가치를 연구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담 스미스의 평생 반려자 누구죠? 누가 하나 있죠.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엥겔스가 칼 마르크스에게 경제적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엥겔스는 부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자본가의 아들이었고. 근데 칼 마르크스가 저런 공부하는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좀 그랬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리고 막 혁명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하고 막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위험해 보이냐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돈을 대주겠냐고.
상핀을 얻었어요. 옌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뜯지를 않았답니다. 남편이 공부한다고 돈 못 벌어 온다고 거의 뜯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주면 갖다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저도 그랬다가 하여튼 얼굴을 많이 뜯겼습니다. 네, 그리고 괴롭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어찌되었던 그러나 그의 아이들은 아들 셋에 딸 둘을 낳나 그렇습니다. 그 막스는. 그런데 다른 아이들처럼 궁핍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택한다면 우리는 초라하고 제한된 이기적인 기쁨을 향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수백만 명의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인간을 매우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더 나은 세상의 메신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베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의 소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경쟁하듯 이루어지는 소비,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물건들, 미국 상류층의 모습이 원시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과시적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인류 전체의 유한한 자원을 소수의 무한 계급이 독차지하여 낭비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유한 계급이 아닌 사람들조차 이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모방하고 만족해 하려고 한다. 베벌린은 인간의 심리, 사회 제도의 문화 속에서 경제 현상을 파악하고 경제를 통해 사회 전반을 탐구하고자 했으며 경제학의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을 접목시킴으로써 경제학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 그 다음에 케인즈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분이고요. 경제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관료들이 조율하는 정교한 기계와 같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시장은 내비두면 문제가 있다고 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돼라고 생각한 게 케인즈입니다. 슈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슈페터에 따르면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가 경기 변동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경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에 의한 혁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양한 체제의 분석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고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가 새로운 미래 사회를 열 수 있다 또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슈페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경제학자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 시장의 역할이 크다. 이게 커야 된다. 그래야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또는 세계화 정책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시장의 역할은 시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곳이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 케인즈이고 사회적 경제가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전쟁과 공황, 나치, 공산체제의 출현이라고 하는 악재 속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충실하려는 학자들이 일어나였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선두에 섰고 미국 학자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그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졌다. 이 두 사람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경제학상을 탔구나라고 생각을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비판적 사고로 그러한 경제학자들을 바라봐야 한다. 밀턴 프리드만이 제일 앞장섰는데요. 그는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 창출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 창출이다. 그렇게 하니까 기업이 돈만 벌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하잖아. 사람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든 관계없이 저런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제가 왜 못하냐고요. 왜 저를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인데요. 요것만 조금 이야기하고 한 15분 쉬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원동력은 투자 자유인 상품화, 무한 경쟁 가능하게 하는 시장은 돈벌이의 영역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죄송합니다만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 중에서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측면,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는 고장났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확 바꿔버릴까? 또는 바꿔버릴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공공의 선, 신뢰, 호혜, 행복과 욕구 충족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르죠. 네.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적 딜레마인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어려운 죄송합니다만 조금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훨씬 편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네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고 갈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55분 동안 수업을 했고요. 15분 동안 열심히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한 100명 정도 되면 마이크를 안 씁니다. 제가 타고난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는데 방송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이크를 썼습니다. 자, 15분 동안 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재밌으셨어요? 정말요? 네.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을 할 때 근간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국내 학자는 거의 사실은 저밖에 없어요. 그건 왜 이 기반을 제가 자꾸 만들려고 하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경제학, 칼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칼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나 아니면 쉽지 않을걸 하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응답하라 사회적 경제 또는 뭐 선진 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 경제 이런 책들이 좋은 반응을 많이 제가 평가를 받고 또는 사회적 경제 교과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되게 고맙고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외부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아시다시피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량의 법칙인데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모자라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비히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시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어느 정도의 권리가 주어지는가로 평가되는 건다. 많이 부자가 더 많이 가진 걸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복지의 권리가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소율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융복합의 경제 정책인데요. 1950년대에 스웨덴은 렌마이어드 모델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펴니다. 우리는 이때의 기업 정책만 펴서 성공한 이식된 자본주의가 성공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식된 자본주의가 성공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저도 자랑스럽다. 그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델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웨덴은 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유연 안전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를 만들었다고. 기업 정책을 해서 우리가 기업 정책을 할 때 노동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 복지 얘기하면 전부 깜빵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누가 그렇지만 사회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고.
근데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지 정책과 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은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운영을 했더니 성공하는 국가도 있더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융복합의 경제 운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을 하나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시장 경제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그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 경제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사람을 고용했다고.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자. 야, 사람이 돈을 좀 고용하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폴라니의 다원적 국가 발전 모델이에요. 야,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은 시장 경제만이 아니라 공공경제, 생태경제, 사회적 경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왜 시장 경제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책이어야만 하냐고. 그래서 왜 니네들만 노벨 경제학상을 타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많이 야기시켜서 아까처럼 이익은 사유화되고 사회 문제를 사회화 시켜놓으면 그 사회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고. 칼 폴라니는 로버트 오원과 같은 사상가를 따라 사람은 진리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자유를 유지할 공동체적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존과 순환의 생태학적 경제를 중시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짜 자원으로 환경 유해 물질을 무한 배출하는 성장 경제입니다. 동식물 자연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의 일원화로 발생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인간 위주잖아요. 종을 일원화시키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일원화 문제로 발생한 것이 사실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동식물 집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종의 다양성 유지에 있다. 환경에 관한 좋은 책을 추천드립니다.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 생태경제 고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묻다라고 하는 것은 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 사진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 묻다 보시면 됩니다. 사진 많아요. 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생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사회적 경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통닭에 대해서 거의 목 넘기를 해야 되는데 목을 못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어떤 패기 또는 사명 또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43년 전에
계명대학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고요. 저는 물론 지금 서울에서 살고요. 한의대에는 제가 객원 교수로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강의를 오고 회의할 때만 가끔 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저는 계명대학교는 온 적이 있습니다. 43년 전 17살적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사실은 몇 분이 혹시 느끼셨을지 몰라도 여기에 음대가 있죠. 제가 성악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야, 너 노래를 너무 잘하니 음대에 가. 그리고 내가 계명대학교를 좀 아는데 거기 콩쿠르에 나가. 그러면 넌 나가서 거의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그러면 너는 계명대학교 갈 수 있어. 뭐 이래서 제가 계명대학교 콩쿠르 하는 데를 한번 제가 그때 1학년 때니까 처음 보고 다음에 이제 출전하려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43년 전에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처럼 되게 오고 싶었던 어떻게 내가 43년 전에 어떤 학교에 왔었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온 건 사실이지만 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석학 두 명을 이야기하라면 참스키하고 푸코입니다. 참스키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인간의 본성은 있다. 인간은 이기적인지 호혜적인지 잘 모르지만 인간은 본성은 정해져 있어. 근데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인간의 본성이 어딨어?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인가요? 참스키는 인간의 본성은 아예 정해져 있다. 뭐 선한지 또는 악한지 이기적인지 호혜적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가격은 합리적이다. 시장 경제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은 아니 왜 인간이 경제적이기만 하냐고. 아니라고. 사회적 경제가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호혜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두 개라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부터 약 4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온 미라2라고 하는 포스터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에요. 인간을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의 눈은 이기적인 측면도 있고 호혜적인 측면도 있더라. 왜 인간은 이기적이어야만 하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는 영원 불멸의 사회 운영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기왕에 그랬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발전 5단계 설처럼 자본주의는 과거에 어떤 사회가 있었던 거 변해서 여기 온 것처럼 우리 자본주의도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제도적 원칙에 대해서 의문을 갖자. 자본주의는 제도적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사유재산권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 추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사유재산권이 있지만 모두 다 갖는 건 아니잖아. 경제활동의 자유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휴대폰 자기 거 뭐 출시할 수 있어요? 자동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경제활동이 뭘 자유스러워. 돈 없으면 아무 짓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의 추구. 사적 이익 추구 말이 그렇지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걸 사냐고. 제도적 원칙,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제도적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자. 저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의문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를 긴 역사의 한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긴 역사의 한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로도 갈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발상의 전환이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시절에 내가 춥고 배고프고 못 살면 그건 내 탓이었어 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 살고 힘들어서 내가 자식 그렇게 몇 개 못 키워 그건 내 책임이야. 그건 아메리칸 드림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러한 생각이 내가 그래서 자식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그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겠어라고 하는 피 끓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식된 자본주의가 성공한 세계 1의 국가 경제 대국에서 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돈 얼마나 많으냐고. 만약에 내가 춥고 배고프고 괴롭고 힘들다면 또다시 내 잘못이야 되냐고. 이제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됐다라는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내가 춥고 배고프고 힘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있구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데모하자고. 내가 춥고 배고프고 일이 없다면 일을 달라고 요청해야지. 뭐 그러한 게 사회적 경제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공감하고 공생하고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기는 거야. 저희는 우리 그렇게 해서 성공하긴 했다니까. 저는 그것을 꼭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 꼭 내 친구를 내가 이겨야 내가 되고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학교에서 1등한 나는 다른 학교랑 또 경쟁해서 1등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할 건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냐고. 그게 아니라 경쟁의 원천은 선이고 내 안에 있는 최상의 나를 만나는 데 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남을 이기는 데 목적이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최상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경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최상의 나를 끄집어내는 데 경쟁의 의미가 있다고. 고민해 보시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 남을 이기는 데 경쟁을 자꾸 사용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최상의 나를 만나고 그 최상의 나를 만나서 끄집어내는 데 목적을 갖자고.
동력은 신뢰이고 배려이며 협동입니다. 협동과 경쟁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위대한 식물과 곤충으로부터 우리 많이 배우자.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나이 5살 정도 먹은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빛마저 협동의 산물이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동기입니다. 구체적인 복지 모델을 찾는 것이고 삶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국민 삶의 지표를 고양시키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고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영어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누가 해석해 주실까? 조시는 분이 저거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자신이야. 그럼 뭐해로 세금 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파랭이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빨갱이를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는 혼합경제 체제에 있다.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 10년 전에만 해도 빨갱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 4년 전, 5년 전에 뭐 빨갱이 국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국회의원이 막 국감장에서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제발 이제는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혼합경제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공유하는 혁신 비즈니스입니다. 업그레이드하고 리사이클링 시키는 거, 뭐 사회적 경제이죠. 재미난 거 하나 해드릴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어떻게 남자 화장실의 냄새를 줄일 것인가. 여자랑 달리 남자는 조금 좌우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냄새가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게 아주 혁신의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아세요? 아세요? 네네네. 남자 화장실 냄새를 어떻게 줄일 건가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확 그냥 짤럭이서. 근데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 다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1등한 것은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남자 화장실, 특히 휴게실 같은데 보면 이렇게 화장실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파리를 하나, 그 남자가 소변을 볼 때 그거를 맞추려고 좌우 움직일 새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의외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많이 건져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치 창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잖아요. 그죠? 소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시는 거예요? 소셜.
벤처도 아시는 거고, 컨설팅, 실무. 소셜의 어원은 소시우스라고 하는 데서 그 그리스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시우스. 소시우스는 어떤 의미냐면 동료, 친구예요.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 동료의 경제, 친구의 경제, 공동체의 경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2시간을 하다면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거요? 네. 사회적 경제의 정의, 호혜성과 상호성을 가진 윤리적 인간이 사회성과 경제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도덕적 경제 행위를 한다는 사회 질서 모델이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제 민주화, 사람, 분배, 환경, 보호, 공공선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특징이 있다. 배제된 욕구와 생산 능력을 이어주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공동체 산업을 조직 운영한다. 나로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로 사는 사람으로 가치관과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재석. 제가 사회적 경제를 정의를 했는데 아담 스미스 같이 위대한 경제학자는 한 글로 쫙 끝내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가 좀 복잡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기도 하고 규범적인 분석을 다 했다 보니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안에 사회적 경제에 거의 다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다 집어넣으려고 제가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정의가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뭐 제 정의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가 사회적 경제의 이해인데요.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들은 뭐 이렇고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을 사회적 경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경제적 가치의 사회화이고,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경제적 가치의 사회화이고 사회 문제의 시장화이다. 쉽죠? 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그다음에 사람을 중시하고 협동과 연대, 이타적인 삶, 지역화를 지향합니다. 이제 뭐 인터넷 체크하면 제가 이제 다 나오니까 제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많이 이제 이거를 이 사진을 이해하면 이 그림을 이해하면 아, 정부가 왜 그런가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정부를 1섹터라고 하고 기업을 2섹터라고 하고 비영리 조직을 3섹터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제4섹터입니다. 정부의 영역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영역도 가지고 있고 비영리 조직에 좋은 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기업의 운영, 지속 가능한 기업의 운영 방식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제 조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왜 사회적 기업에, 협동조합에, 마을기업에 정부가 돈 내주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돼 갖고 그 가격을 못 맞추는 놈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기업의 방식으로. 그래서 지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시장,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확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냐면 경제적인 인간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도 있지만 호모 엠파티쿠스도 있고 심비우스도 있고 에티쿠스도 있고 사피엔스도 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윤리적이고 지혜로운 인간이다. 사회적 경제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셔야 되고 평가하셔야 되고 컨설팅 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은 돈과 주주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우리 창업하지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돈 구성원 비즈니스는 같아요. 사회 문제를 알아야지. 사회 문제가 뭐가 있는데, 그래서 보람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혁신이 가능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을 항상 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입니다. 선생님 한번 해주실래요? 사회적 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회혁신과 사회혁신의 미션과 비전을 가진 기업가 정신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국가가 정의한 사회적 기업을 저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정신병에 가서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거를 다 기억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림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한 바퀴와 경제적 가치의 한 바퀴 위에 미션을 담아 비전을 갖고 끌고 가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한 바퀴와 경제적 가치 한 바퀴 위에 미션을 담아서 비전을 갖고 끌고 가는 거, 그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창출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사회적 가치가 크고 경제적 가치가 적으면 배고파요. 배고파. 반대로 경제적 가치가 크고 사회적 가치가 작으면 무슨 삽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명, 열정, 비전, 경험, 솜씨가 좀 있어야 돼. 솜씨가 제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아주 현찮은 물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요. 왜? 그 스스로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시장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면 그 물건은 팔리지 않아요.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냐고.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서울서 사니까
중랑구에서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중랑구는 큰 거나 많이 발달되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차라리 좀 못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중랑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오래전? 아니요. 한 6, 7년 전에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마을 만들기 입구가 무슨 시골 무슨 현찮은 하여튼 건물 들어가는 이게 바로 역 앞에 있었어요. 역 앞에. 아무튼 안에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 커피 판다고 이렇게 해놓고 커피 맛 별로 안 날 것 같긴 하죠. 돈이 없으면 글씨라도 똑바로 쓰든가. 이게 뭐요? 삐딱하게 전부. 만들기가 안 된다니까. 앞에 나와서 호떡하고 어묵을 팔고 앉았더라고. 호떡하고 어묵이 마을 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요? 아무튼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는 팔아야겠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치자고. 여러분들의 보이는 저 사진은 저 사람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지만 제가 본 노란색 그 옷은 20년은 안 빨았더라고. 시커멓더라고. 진짜 노란색만 노란색인 거예요. 이 문제는 음식은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떡을 파는데 식용유가 그게 덕지덕지 해갖고 내가 호떡을 먹는 게 아니라 식용유를 먹는 것 같아요. 호떡이 원래 동그란 거 아니에요? 호떡이 저렇게 못생긴 호떡 난 처음 봤어. 마을 만들기 또는 사회적 경제와 호떡하고 오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파는 제품과 서비스가 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 저게 팔리겠냐고. 제가 그랬잖아.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팔리면 안 된다니까.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그 호떡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왜 저기서 만든 그 호떡에 그거 보고 안꼬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건 4분의 1 한쪽에 다 치우쳐 있어. 나머지는 밀가루고 나머지는 설탕만 넣는 거요. 이렇게 해서 분리하려면 누가 그걸 호떡을 먹냐고. 제발 부탁, 프리스.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특징인데요. 뭐 그냥 이건 넘어가시고요. 협동조합은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이 없었던 2011년까지는 개인회사, 법인회사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 법인회사가 다 했다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인격체의 줄임말이고 주식회사가 우리 사회에 협동조합이 있기 전까지는 98%가 주식회사여 법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하고는 다른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러한 것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철학적 근거와 역사와 배경을 깔고 가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아무튼 협동조합은 이러한 세 가지로 발전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제가 1시간은 더 해야 돼. 사실은요, 우리 전 과장님, 정 교수님이 저보고 3시간 강의해달라고 처음에는 했더니 어저께 밤에는 갑자기 2시간만 하래요. 근데 저는 3시간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시간 반으로 자르기로 했어요. 알았지요? 2시간 반은 해야지. 왜 그러냐면 서울서 저 역까지 와요. 이거 하러. 박수 한번 줘.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가자고. 그냥. 공동체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생시몬, 프리에, 오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토피아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대한 사회를 꿈꾸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독 사회주의자들의 프루동 라이파이젠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조보다는 부유층의 후원을 강조했어요. 기독 사회주의자. 그래서 기독교가 20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부 문화를 많이 하는 곳이 기독교 전통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다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연대주의자, 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적 소유권과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방어하는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유형이다.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생협이라고 하죠. 생협. 그것이 여기에 근거해요. 농협, 신협 이런 곳이 다 여기에 근거한다. 협동주의자 세 가지의 역사적 발전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이 제일 성공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이나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기업. 와, 근데 이거를 또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장으로 했어요.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면 돼요. 우리 선생님 큰일 났네.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돈 돼 그러면 주식회사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필요해 그래서 협동조합 만드는 거. 필요가 절실해야지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금방 망해요. 그래서 17,000개 전국에 지난 8년 7년 동안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한 것이 18,000개인데 80%는 전화를 안 받잖아. 망해서. 필요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시면 되고요. 이 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제 책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실. 협동조합에 것이 있다라고. 이거 다 협동조합인 거 아시죠? 네, 네. 던킨도너츠도 협동조합이에요. 모르셨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가져온 거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주인은 조합원이에요. 그 다음에 버거킹 얘도 협동조합이에요. 모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저거 프랜차이즈 가져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많은데 요것만 할게요. 자, 10분 안에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내는데 전 그럴 수 없이요. 마이크 들은 놈이 장땡인데 노래방 가서도 마이크 들은 놈이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선진 대한민국의 조건 사회적 경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잘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추천사.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우리를 불평등한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시장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활동에서의 협동과 연대는 지속 가능한 삶과 지구를 위한 최고의 대안이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회적 경제로 우리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서가 절실한 이 시점에 출간되는 조재석 교수의 책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교과서로서 손색이 없다. 이 책이잖아요. 근데 이 추천사를 써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자살하기 하루 전에, 제가 팔자가 이래요. 그래서 출판사를 책에 넣을지 말지 2달 동안 출판사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면 넣자,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넣지 말자. 그랬다가 기어이는 못 넣습니다. 참 제가 운명이 그렇게 만만한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럽이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의를 사회적 경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형 창업 비율이 우리나라만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부신이 한번 해주실래요? 누가? 한번 해줄까요? 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시민들이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정신 고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발전시키자고 말한다. 1935년 영국의 버트런트 러셀은 기계의 발명으로 생산성이 2배로 늘었으니 노동시간도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다면서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고 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1930년 우리 손주 시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100년 후에 생산성이 지금보다 4배에서 8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주 15시간, 하루 3시간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 NEF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주 21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일자리를 나누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노동 생산력이 옛날에 비해서 생산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200만 명으로 늘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오라고 그래서 야, 니네 고용인이 몇 명이냐? 네, 50만 명입니다. 아, 그래. 50만 명만 더 하면 너 깜빵에 안 집어넣게. 제가 대통령 되면 전 당장 그렇게 해요. 너 깨끗하게 없던 걸로 해줄게. 그 대신 50만 명만 고용해줘. 너 돈 있잖아. 유보금이 250조 원인가 300조 원 있잖아. 그 돈 갖고 다 뭐 할 건데. 일자리를 나누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곳, 실행하는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조건은 균형이 성장, 규범, 혁신, 수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급여를 강화해서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서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경계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금급여 방식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서 선진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사회적 경제 인구 비중이 11%에서 6.6% 정도 됩니다. 현 정부는 1%를 2%로 다시 3%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와 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변이시키고 선택하고 복제할 것인가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의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실현 방안은 주체성, 지역성, 공익성, 수익성, 사회적 책임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기업, 행정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 전부 1시간씩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정부 정책을 제 이론으로 가장 크게 만든 것이 한 몇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건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계 조직이라고 그래서 한 2,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을 만들어서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혁신타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 법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또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규제도 완화시키고 아주 최근 자료들인데요. 이제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소득을 증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되고요. 민주적 가치, 공적 참여, 자부심, 소속감, 자유의 확대, 지속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인류사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라고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함께 삽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입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항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대중으로 남을 것인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입니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재밌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배제된 욕구와 생산 능력을 이어주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공동체 산업을 조직 운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인류사의 새로운 전설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는가에 따라 지구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유토피아는 지평선 위에 있다. 두 발 다가서면 유토피아는 두 발 물러선다. 10발 다가서면 유토피아는 10발 물러난다. 아무리 다가선다 하더라도 절대 유토피아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를 어디서 무엇이 다시 만나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한기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강의합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 지혜가 짧아서 할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벨 경제학 노벨 경제상 후보자를 오늘 대신 모셨습니다. 예, 앞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분 대단히 고맙고요. 이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우리 학생들 단톡방에 후기 한 100줄 정도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예. 네, 단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어디서 찍을 수 있을까? 지금 불 좀 켜주세요. 예, 단체 사진 앞에서 단체 사진 찍고 싶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는 이 책은 그러면 우리 전용화 교수님 드릴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쿠팡에 도수가 완판됐습니다. 쿠팡에서 도수가 완판됐습니다. 아니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알라딘에도 있고 있어. 교보문고 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예, 교수님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각자 책을 구입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사진 노벨 경제학 후보자입니다. 사진 기록 하나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